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사로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일단은 이 사진처럼 비트코인은 삼각 수렴 후반부에 와 있다. 삼각 수렴 상단을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비트 시황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에이셔코인, 비트코인 캐시, 레드스톤을 매수를 했는데, 레드스톤이 현재 50%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고요. 일단 비트 시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달러 차트 4시간봉 차트이고요. 비트 시황 복귀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60K 레벨 때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비트코인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66.9K, 69.3K 저항 레벨, 그리고 71.4K, 73.5K 저항 레벨 때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여기 구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한 차례 밀리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62K까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2K 부근에 왔을 때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미결제 약정이 바닥 부근에 있다. 그래서 60K 이탈 가능성이 낮고 73.5K와 76K까지 올라오는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74K까지 올라오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 매물대에 온다면 다시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레벨대까지 내려왔을 때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비트코인 다시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76K, 78K까지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6K까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나 여기 부분에서는 다시 재차 밀릴 것이다. 71.4K, 73.5K, 많이 밀린다면 69.3, 66.9K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부분에 오고 재차 반등이 나왔으나 살짝 여기 부분에 왔을 때 방송에서 언급드렸죠. 여기에서 지켜주던 레벨이 이탈했고 다시 리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70.4K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면 66.9K 레벨 아래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65K 부분에 왔을 때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 레버리지가 급등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쇼스키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68.4K, 69.5K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미결제 약정이 단기간 같이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밀림, 행보의 가능성이 높고, 지금 수렴 후반부에 와 있는데 수렴 상단을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는 수렴 상단을 돌파해서 나왔고요. 현재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제가 만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체인 데이터고요. 이 비트코인 하얀색 점선 라인이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이게 비트코인 차트, 이게 레버리지, 이게 펀딩비, 이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제가 왜 이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60K 레벨 때까지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가 급등했죠. 비트코인은 밀리는데 레버리지는 급등했고, 펀딩비 또한 굉장히 낮은 음수 영역대까지 왔어요. 이 부분은 2022년도 비트코인 15K일 때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쇼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71.4K, 73.5K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었고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이 레버리지는 축소를 당했고, 펀딩비는 재차 중립까지 올라오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62K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였죠. 미결제 약정이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청산 물량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쇄 청산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크게 급락하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62K까지 왔을 때 60K 이탈 가능성은 낮다. 차라리 비트코인은 73.5K야, 76K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65K에서 다시 숏스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도 비트코인이 밀림이 나오고 있는데 레버리지가 급등을 했죠. 그러나 이 밀리는 과정 속에서 미결제약 정도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68.4K, 69.5K까지만 조금 반등을 했다가 미결제 약정이 다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68.4K, 69.5K까지 쇼스퀴즈로 단기적 반등을 할 수 있지만 밀림 후 행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단기간 조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꺾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71.4K 부분을 돌파해 나간다면 비트코인은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구간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수렴 후반부 상단을 돌파해 나갔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굉장히 크게 힘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71.4K 부근을 돌파하기 전에 미결제 약정이 조금 축소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71.4K를 돌파하기 전에 살짝 밀림 후에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비트코인은 그렇다면 상승 모멘텀이 크게 나온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84K야 85.4K 레벨, 그리고 90.5K, 91.6K 많이 올라간다면 93K, 94K 레벨 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M2 글로벌 통화량이 선제적으로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조금 비트코인의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달부터 말씀해 드린 비트코인은 3월, 4월, 5월 비트코인의 회복 시기로 들어갈 것이다. 그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거의 한 달째가 됐는데, 1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2만 9천 원, 대략 한 13%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고, 에이셔코인 8.9에 들어갔고 12.1에 10%를 매도한 후에 레드스톤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마이너스 0.06%. 지금 레드스톤은 이때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일단 레드스톤은 10%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단기간 비트코인 시향 그리고 실시간 대응을 하는 방이 있습니다. 배추도사 등급 유튜브 멤버십 회원방에 가입하시면 배추도사 등급 7,990원인데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시향이 나가고요. 7,99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털도사 등급은 제가 매수하는 코인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조금 할 것이다. 알트코인 시향도 같이 나가는 그 부분은 코털도사 등급도 있는데, 그 부분의 이용료는 12만 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레드스톤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레드스톤 지금 현재 42% 대략 한 많이 올랐죠. 예, 레드스톤 보시면 제가 레드스톤은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에이셔 12.1에 10% 매도하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 그러면서 밀림이 나왔으나, 그러나 제가 레드스톤 여기 부분 이탈이 나오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왜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냐라고 했을 때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장 자체가 캐파가 앞으로는 커질 거고, RWA가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오라클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 레드스톤이 오라클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PER,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높고 시가총액은 낮다. 그래서 PER이 1.2배에서 4배 정도 되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다. 오라클 대장주 섹터랑 비교했을 때, 체인링크랑 비교했을 때 PER이 15배에서 30배 가량 되는 수준인데, 이게 1.24배라면 굉장히 낮은 수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상 범위로 가려면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저평가인지 하는 부분 때문에 매수에 들어간 부분이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다른 코인들도 다 동일합니다. 저평가 영역은 다 동일하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71.4K 부근을 뚫고 나올 때부터는 알트코인들의 회복 강세가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ESLR 은행들의 규제 완화가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은행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기관들의 자금이, 은행들의 자금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증권 상품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밸류가 열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또 통과가 된다면 알트코인들에게 호재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RWA 그리고 디파이 관련이 조금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조금 유망한 섹터들은 조금 많다. 지금 현재 시장에 그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레드스톤을 10%를 매도한 이유는
일단은 제가 요쯤에 10%를 매도를 했어요. 일단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는 조금 10%씩 매도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조금 밀린다면 재매수에 들어갈 예정이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분할 매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레드스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레드스톤을 끝이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중간에 제가 정지를 눌려두고 저 혼자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레드스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건지 토털도사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다 공유를 한 상황이고, 일단은 레드스톤은 단계별로 당연히 매물대들이 있겠죠. 제가 보는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매물대에서 당연히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지금 현재 그 매물대를 이용해서 매도 재매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코털도사 등급의 멤버십 회원방에 다 공유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크게 보는 관점은 여기 매물대는 결국은 테스트하러 온다. 위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5월 달까지는 비트코인이 회복기를 거쳐갈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 그렇다면 알트코인들도 모든 알트코인들이 조금 강한 회복기를 가져갈 것으로 판단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분보다 알트코인들의 상승분이 조금 더 클 시기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레드스톤은 아직까지는 10%만 매도했고, 구간마다 조금 분할 매도를 한 후에 조금 밀릴 때에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이셔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때 매수를 했죠. 이때 매수를 했고 8.9원에 매수를 했고, 여기 12.1에 10%를 매도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 부분 12.1, 12.6에서는 10% 매도.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 라인이죠. 하단 라인은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다. 매물대들이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 위치만큼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는 10% 매도, 그 다음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밀리는 과정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11원, 10원까지 내려온다면 에이션은 조금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 뭐 9.8원에서 재차 올라오고 있는데, 에이션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끝날 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섹터의 성질이 있고요. 섹터의 성질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GPU 연산 능력을 지금 AI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칩들이 매우 공급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놀고 있는 칩들을, GPU 연산 처리 능력들을 한데 모아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여러 못 쓰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맡겨라. 내가 수요를 찾아서 어, 배분해 줄게.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이 GPU를 필요한 자산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못 쓰고 있는 이 부분을 한데 모아가지고 이거를 고효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효율 기반을 갖다가 GPU를 갖다가 고효율로 만들었다. 원래 데이터 센터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가동이 되는 게 퍼센트가 한 50%에서 뭐 50%밖에 안 돼요. 뭐 많이 안 되는 데는 20%밖에 가동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근데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 지금 가동률이 95%에 육박합니다. 얼마나 고효율로 바뀌었냐. 이 부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AI의 발전에 의해서 아주 많은 데이터들과 그리고 GPU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고효율 측면인 이런 분산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많은 수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AI 디핑 관련 코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치를 내고 있는 코인은 에이셔가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크게 내고 있는 부분은 에이셔가 독보적이다. 그래서 에이셔를 제가 매수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아카시 네트워크 그리고 렌더 토크 AI 디핑 관련해서 조금 상승이 이루어졌던 게 그 이유고요. 앞으로 이 AI 발전 때문에 발전 속도가 너무 높고,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높다 보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러면 에너지는 엄청나게 필요하고, 반도체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결국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죠.
일단은 이 가스코인 관련해서 제가 텔레그램 코털도사 등급에 가입하시면 그분들은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도 물대가 어디인가요?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올려드리고요. 이때도 가스코인 여기일 때, 목요일 때, 지난주 목요일 때 여기 가격일 때 2,390원일 때 매물대를 조금 물어보셔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여기 3,000원, 3,190원이 저항대다. 여기에서는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요일 날 가스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작은 박스권 하단 라인은 두 차례 매물 소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라오게 된다면 3,000원, 3,190원 정도에서는 밀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밀림이 나타난 후에 3,500원, 4,000원 부분까지는 조금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 부분에서는 크게 밀릴 수 있다.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고 3,000원 정확하게 찍고 크게 밀렸죠. 2,000 지금 현재 600원 정도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매물대가 조금 궁금하다, 혼자 잘 못하시겠다 한다면 텔레그램 멤버십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 71.4K 부분을 돌파해 나간다면 상승 모멘텀이 조금 크게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71.4K를 돌파해 나간다면 알트코인들도 조금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일하게 순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